남중국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필리핀 해군의 오래된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고 있었다.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한 중령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 산토스. 필리핀 해군에서 함정 구매와 운영을 담당하는 베테랑 장교였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했다. 자국 해군의 노후화된 함정들과 이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였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함정들은 대부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건조된 것들이었다.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라파엘 중령은 함정 구매 담당자로서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매일같이 받는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암울했다. 엔진 고장, 레이더 오작동, 통신 장비 불량. 언제 바다 한복판에서 멈춰설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함정들로는 필리핀의 광활한 해역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해군 중령 라파엘 산토스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필리핀 해군이 처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상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함정들의 평균 연령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건조된 것들도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각 함정의 상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 함정 엔진 이상, 7번 함정 레이더 고장, 12번 함정 통신장비 불량.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는 넓은데 제대로 작동하는 함정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더욱 답답한 것은 국제 정세였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사실상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대중견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쪽도 제대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선택지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말입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군함 건조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K-파프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는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업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조선소들의 납기 준수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해 골치를 썩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조선소들은 약속한 날짜를 철저히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처럼 시급하게 함정이 필요한 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함정들의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용접 기술,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첨단 무기 시스템 통합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단기간에 축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업 후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 속도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끈기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찾던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군함처럼 민감한 장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다행히 상부에서도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함정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한국조선업 탐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저는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단순히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된 이래 반세기 동안 세계 조선업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울산 조선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지 면적만 해도 53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여기서 연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기술력이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은 물론이고 해양 플랜트,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73년 설립된 대우조선해양은 거제도에 위치한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납기 준수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박 건조는 워낙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들은 99% 이상의 납기 준수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 답은 한국 조선업의 독특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을 수백 개의 세부 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마다 정확한 일정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모든 공정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용접 기술입니다. 한국의 용접 기술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 조선소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 조선업계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아레시라스호는 길이 400m, 폭 61m의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이 배는 한 번에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형 선박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LNG 운반선들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도 안전하게 LNG를 운반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해양 플랜트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건조한 해양 플랜트들은 북극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완벽주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팀워크도 놀라웠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최고의 선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한국이야말로 우리 필리핀이 찾던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군함은 일반 상선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 전투 상황에서의 생존성, 은밀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 이런 의문도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여러 나라의 군함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 KDX과 한국형 잠수함 KSS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갑자기 한국 조선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쟁사 견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미군에 쓰이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건조한 함정들이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 답은 곧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정말로 대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도 조선업 강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 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국과 격차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LNG 운반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는 어느 정도 승부할 수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함 건조 기술의 차이였습니다. 중국도 자국용 군함은 많이 건조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용 군함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과 품질 관리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들은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납기 준수, 뛰어난 품질, 체계적인 AS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군함들은 아직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조선업 성장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의 기사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한국 조선업의 장점들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정밀한 기술력,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뛰어난 납기 준수 능력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스스로도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별것 아니라면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또한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따라잡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선박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미래 조선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단순히 배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교육,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 국가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일회성 거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국은 주로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들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조선 강국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리핀 같은 나라에게는 이런 한국의 특성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기술력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견제는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왔습니다. 필리핀 해군 본부에서 한국 조선업 시찰단을 구성했고 저는 그 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들, 친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길에서 본 한국의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세워진 건물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인프라를 보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조선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5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수십 개의 건물과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크레인들이었습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습니다. 이 크레인들은 수백 톤에 달하는 선박 부품들을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쉽게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것은 현대중공업의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조선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으로 조선소의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조선소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식 도크입니다. 길이 490m, 폭 115m, 깊이 13.5m의 거대한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건식 도크 안에는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컨테이너선들이 마치 건물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 배는 24,000TEU급 컨테이너선입니다. 한 번에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이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김 부장님의 말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전체에서 운용하는 모든 선박을 합쳐도 저 배 하나만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소의 정밀성과 체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업장마다 명확한 역할이 있었고 모든 작업자들이 정확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용접 작업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용접사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술력은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두께 30가 넘는 강철판들을 완벽하게 용접해서 하나로 만드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우리 용접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용접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입니다. 김 부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허영이 아니라 실제 실력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용접부터 도장, 의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차례의 검사를 거쳐야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다에서 사용되는 선박은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듣고 보니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소는 위험한 작업이 많은 곳입니다. 고온의 용접 작업, 거대한 크레인 작업, 고소 작업 등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은 완벽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각 작업장마다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현대중공업의 사고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우리 직원들이 다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조선업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소 견학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와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런 기술력 뒤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한국조선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확신 말입니다. 한국 기술자와의 만남. 조선소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현대중공업의 핵심 기술진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박진수 부장님이었습니다.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기술자였죠. 박 부장님과의 첫 만남은 현대중공업 본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대표적인 선박들의 모형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그리고 각종 해양 플랜트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조선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령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의 박진수입니다. 박 부장님의 첫인상은 매우 진실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승부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기술자 스타일이었죠. 저는 곧바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부장님은 잠시 생각한 후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납기, 둘째는 품질, 셋째는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약속한 날짜를 반드시 지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납기 지연이 흔한 일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계획 단계부터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그 일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은 대부분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고객들이 골치를 썩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조한 함정들의 납기 준수율은 99% 이상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조선소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님의 이런 철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강점인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군함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은 국가의 안보와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님은 회의실 벽에 걸린 한국형 호위함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저 호위함을 보시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만들어진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부품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함정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품, 모든 공정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시나요? 제 질문에 박 부장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3단계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 자체 검사, 두 번째는 공정별 품질 관리 담당자 검사, 세 번째는 최종 품질 보증팀 검사입니다. 이렇게 3번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공정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듣고 보니 한국조선업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인 신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전쟁 같은 경쟁에서도 약속을 지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런 신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부장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신뢰성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조선업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밀 용접 기술, 둘째는 시스템 통합 기술, 셋째는 해상 테스트 기술입니다. 박 부장님은 태블릿을 꺼내서 각종 기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밀 용접 기술입니다. 군함의 선체는 일반 상선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을 위한 특수한 외형 설계, 폭발에 견딜 수 있는 내부 구조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용접 부분의 확대 사진을 보니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용접선이 마치 한 덩어리의 금속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통합 기술입니다. 현대의 군함은 수많은 첨단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소나, 무기 시스템, 통신 장비, 추진 시스템 등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테스트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만들어도 실제 바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조가 완료된 모든 함정에 대해 철저한 해상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박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조선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 부장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함정을 인도한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 유지 보수 서비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 국가의 해골력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듣고 보니 한국이 왜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 부장님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기술력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우리 필리핀이 찾던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확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조선소 견학과 기술진과의 만남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상세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견학 보고서가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거대한 규모, 정밀한 기술력,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함정을 도입해야만 자국의 미래 해양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친 전문적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 기술, 시스템 통합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등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둘째로 신뢰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탁월했습니다. 99% 이상의 납기 준수율, 철저한 품질 관리, 지속적인 AS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셋째로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한국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용 비용과 성능을 고려하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해군 수뇌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해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산 함정 도입이 우리 해군의 전력 증강과 미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가?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모든 질문들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산 함정 도입이 미국에게는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문제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안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의견이 한국산 함정 도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휘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의 눈치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 요소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우려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이고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정말로 우리의 파트너라면 우리의 정당한 방위력 증강 노력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아닐 것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속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단계적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소규모 함정. 1-2척을 도입해서 성능을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말입니다. 참모 총장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먼저 초계함 2척 정도를 도입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 해군의 한국산 함정 도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지만 해군 내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고 경제부처에서는 예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눈치를 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한국산 함정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안보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함정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교육,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조선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우리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설득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력과 진정성을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 다른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필리핀 어민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더 이상 중국의 눈치만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산 함정 도입을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함정의 사양,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조건 등 수많은 세부 사항들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 측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박 부장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필리핀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중국 관리들은 경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정당했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의 방위력 증강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 해군의 한국산 함정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조국의 안보를 위해 옳은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될 함정이 정말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실제 운용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8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약속한 대로 정확히 18개월 만에 첫 번째 함정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정 인수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필리핀 해군 승조원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함정을 조국으로 가져갈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울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18개월 전에 설계도로만 보았던 함정이 실제로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길이 120m, 배수량 3,000톤의 현대적인 호위함이었습니다. 함정의 외관부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각진 선체 최신형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마감된 도장까지. 모든 것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중령님, 저희가 18개월간 정성을 다해 만든 함정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박 부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18개월간의 노고와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정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신형 전투정보 중심체계 CIC부터 첨단 통신 장비, 정밀한 항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함정 같았습니다. 이 함정은 최신 기술이 총집합된 결과물입니다.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어뢰, 함포 등 모든 무기 시스템이 통합 전투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모든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파견 나온 김소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함정의 놀라운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용했던 구식 함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항해 성능이었습니다. 함정이 울산항을 떠나 동해로 향했습니다. 엔진이 가동되자 강력한 진동과 함께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진동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진동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밀한 설계와 제작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현재 속도 30노트입니다. 모든 엔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항해장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식 함정들은 20노트만 넘어도 온갖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함정은 30노트에서도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무기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먼저 76함포의 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함포가 조준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탐지하고 화기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준각을 계산하여 함포를 움직였습니다. 사격 준비 완료. 사격.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오차 범위는 1m 이내였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시스템도 테스트했습니다. 가상 목표물을 설정하고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제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명중률 95% 이상의 놀라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테스트에서는 실제로 표적 드론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레이더가 접근하는 드론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드론을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완료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성능의 방공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함께 온 필리핀 해군 장교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소나 시스템의 테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중의 작은 물체까지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주파 소나의 성능은 뛰어나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나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 기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소나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김소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자립도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의 테스트에서는 위성통신, 단파통신, 초단파 통신 등 모든 통신 수단을 점검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필리핀 본국과도 선명하게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다른 함정이나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 시스템도 테스트했습니다.
GPS는 물론이고 관성 항법 시스템, 천측 항법 시스템까지 모든 항법 수단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항해 시스템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항로를 계산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운전의 마지막 단계는 종합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가상의 적함과 적기를 상정하고 모든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함정의 진정한 성능이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목표물이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에서도 전투 정보 중심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각 목표물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무기를 선택하여 대응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과 컴퓨터의 정확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성능이라면 우리 해역에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온 작전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함정 한 척이면 기존 함정 여러 척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한 함정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중령님 어떠세요? 만족스럽습니까? 박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성능입니다. 제 대답에 박 부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 함정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필리핀 해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함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느끼면서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운전을 마친 후 정식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성능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수증을 받아들고 필리핀 국기를 개항하는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함정은 대한민국의 함정이 아니라 필리핀 공화국의 함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킬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만든 배뿐이다. 시운전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8부. 한국을 향한 존경과 감사.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항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새로운 함정을 몰고 조국의 바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8일간의 항해 동안 저는 이 함정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 첫날부터 이 함정의 놀라운 성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했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악천후 속에서도 흔들림이 최소화되는 선체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존에 운용하던 구식 함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으로 함정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런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항해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산 함정 도입이 단순히 전력 증강을 넘어서 해군 전체의 사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만에 도착했을 때의 환영은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두에 나와서 새로운 함정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 해군 수뇌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함정이 부두에 접안하자 필리핀 국가가 연주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함정을 시찰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고 승조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대적인 해군을 갖게 되었군요. 산토스 중령의 공이 큽니다. 대통령의 격려에 저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컸습니다. 새로운 함정의 첫 작전 투입은 남중국해 순찰이었습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역에 대한 주권 순찰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으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였으니까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우리를 감시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새로운 함정이 갖춘 강력한 성능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한국산 함정을 도입한 필리핀 해군 장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언론 인터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과 필리핀 간의 우정을 알리고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마닐라만에 정박해 있는 한국산 함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와 촬영팀은 매우 전문적이고 정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중령님, 한국산 함정을 직접 운용해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기자의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우리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기술 이전, 교육, 장기적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면서도 확고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산 함정 도입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평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세계 최고입니다. 기술력, 품질,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완벽주의 정신입니다.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준 것을 넘어서 필리핀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답변했습니다. 필리핀의 바다는 이제 한국이 만든 함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부심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력은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합니다. 필리핀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함정 갑판에서 마닐라만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한국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함정의 무선 통신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즉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속 전진. 사건 해역으로 이동한다. 함정이 부두를 떠나 사건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30노트의 고속으로 항해하면서도 함정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만에 사건 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국 어선 5척이 필리핀 어선 2척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정이 나타나자 중국 어선들이 물러났습니다. 한국산 함정의 위용과 성능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필리핀 해군 호위함입니다. 즉시 우리 영해에서 퇴거하십시오. 무선 경고를 보내자 중국 어선들이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산 함정의 존재감과 억제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구조된 필리핀 어민들은 우리 함정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우리 해군이 이렇게 멋진 배를 가지게 되었군요. 이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겠습니다. 어민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산 함정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함정에서 보낸 시간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젊은 승조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요. 우리도 이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해군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젊은 해군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산 함정 도입이 가져온 또 다른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해군 전체의 자부심과 사기 향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산 함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함정 도입 1년 후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산 전시회에 필리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한 저는 1년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라 필리핀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친구였습니다. 전시회에서 만난 현대중공업의 박 부장님은 여전히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중령님, 함정 운용은 어떠세요? 문제는 없나요? 완벽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약속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조원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면서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언론과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필리핀의 바다는 이제 한국이 만든 함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자부심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진정성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자 했고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필리핀 해군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길에 저는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모든 것들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만든 사람들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함정 도입은 물론이고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은 우리 승조원들에게 함정 운용법부터 유지보수 기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조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교육과 기술 이전을 통해 필리핀 해군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게 단순히 좋은 함정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이 우리 해역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우리 해군의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군 전체의 자부심과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문단이 우리의 한국산 함정을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를 보고 그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이 아시아 전체의 해양 안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다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만든 배뿐이다. 이것은 저의 확신이자 이제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신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함정이 지금 필리핀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와 안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조선소의 웅장한 모습,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진정성과 완벽주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